자, 160페이지를 펴주시고요.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온다.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온다. 적어도가 나오면 잘 나눠야 돼요. 잘 나누는데, 자, 일단은 영어는 모음이 있으면 또 뭐가 있을까요? 자음이 있겠죠? 아닌가요? 그래서 1119번에서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있다 그랬는데 자음은 몇 개죠? 사일런트에서 자음 몇 개니? 우리 성훈아? 자음이요. 4개요. 자음 4개가 있는 것 같고요. 모음은 2개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배열을 하는 건데, 이때 한쪽 끝에,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온다는 얘기는 이 모음과 자음을 통해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어요. 뭐를 통해 나눌 수 있다고요? 모음과 자음을 통해서. 첫 번째는 자음이 오고 마지막에도 자음이 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자자. 아니? 두 번째로는 앞에는 모음이 오고 마지막에는 자음이 오는 경우가 있고, 세 번째로는 앞에는 자음이 오고 마지막에 모음이 오는 경우도 있겠고, 네 번째로는 모음이 오고 모음이 오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이거 4개 말고 또 있을까요? 태훈아, 또 있어? 나눌 수 있는 게 더 있어? 없어요? 그럼 여기서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온다는 건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태훈아,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온다는 건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너무 어려운, 한글이 너무 어려워요?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옵니다는 뭔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예요? 한쪽에 무조건 모음이 와야 된다는 우리 성훈이는 뭐 어떻게 해석합니까?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와야 된다는 건 뭔 소리야? 첫 번째 모음이 있거나 응. 마지막에 모음이 있거나. 그래요?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온다는 거는 둘다 모음이거나. 한글로 표기하자면 여기서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있다는 거는 2, 3, 4번을 얘기하는 겁니다.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있다는 얘기는 모음이 적어도 1개 있고 2개 있어도 상관없다는 거니까, 여기서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있다는 얘기는 2, 3, 4를 다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있다는 얘기에 국어 공부부터 다 시켜줘야 되겠죠? 일단 문제를 뭔 소리인지 알아먹어야지 풀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있다는 얘기는 한쪽 끝에 모음이 있어도 되고 적어도니까 둘 다 모음이어도 관계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모음이 1개 이상은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야, 끝에는. 그러니까 2, 3, 4번을 얘기하는 거야. 그럼 당연하겠지만 이거는 결론은 전체를 지금 뭐로 나눈 거냐면, 전체 6개가 알파벳이 있는데 이 알파벳을 줄을 세웠을 때, 뭐를 세운다고? 알파벳 6개를 줄을 세웠을 때 양쪽 끝에 자음이냐 모음이냐에 따라서 4가지로 나누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외한 줄서기가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전체 다 나눈 거야. 그 중에서 2, 3, 4번을 구해야 되는데, 첫 번째 2번을 구하고 3번을 구하고 4번을 구해서 다 합의 법칙을 쓰면 답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푸는 것보다 어떻게 많이 푸냐, 얘를 전체를 줄을 다 세워. 그럼 몇 개가 나올 것 같냐, 우리 태훈아? 1, 2, 3, 4를 다 더했어. 그럼 전체의 경우의 수가 나올 거 아닙니까? 전체 다 줄 세우면 몇이 나오겠냐, 태훈아? 전체 다 줄 세우면 몇 개의 줄 세우는 거냐, 지금 보니까 문제에서. 그럼 전체 다 줄 세우면 몇 개가 나오겠어요? 24가 나온다고요? 이게 진짜로 24가 생각하는 겁니까? 리얼입니까? 6개를 배열한다니까, 전체 다. 6개 줄 세우는 게 몇 개야? 6P의 6이잖아. 순열해서 보자면. 몇입니까? 6팩토리얼이 나겠죠. 6개 그냥 줄 세운다고요. 알파벳 6개 있잖아요. 서로 다른 6개 중에서 6개를 택해서 6개 줄 세우는 거예요. 이를 나열하는 경우니까 6팩토리얼, 6P의 6이 나올 거라는 거죠. 이게 이해가 안 된가요? 이거 너무 어려운 개념이에요, 지금? 6개 줄 세우는 게? 아니, 너무 쉬운 거 아니야? 4개 줄 세우면 몇 팩토리얼이야? 5개 줄 세우면
6개 주세요 하면 너무 어려워요 이거? 그렇게까지 어려운 겁니까? 맨 앞에 6개까지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5명 올 수 있고 그래서 6팩토리얼이라고.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 때 얘네 3개를 구해가지고 더하는 게 빠를 것이냐 아니면 전체에서 얘를 빼서 구하는 게 빠를 것이냐 이거를 판단하자는 거야. 문제를 풀 때. 뭔 말인지 알겠어? 너 어떻게 빠를 거 같냐 효민아. 이거 봤어요. 어떤 게 빨라? 얘네들 각각 다 구한 다음에 더하는 게 빠를 것 같아? 아니면 전체에서 얘를 빼서 구하는 게 빠를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지는 게 눈에 보였을 때 우리가 판단해야 된다는 거지. 내가 얘를 다 구해서 더하겠다. 아니면 전체가 이거니까 여기서 얘를 빼면 나머지가 나올 거니까 이렇게 구하겠다. 생각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적어도가 있는 문제든 아니든 간에 관계없이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럼 왜 나누냐? 나눈다는 얘기는 뭔 소리냐면 뭐를 적용하겠다는 거야 마지막에? 합의 법칙을 적용하겠다는 거야. 왜냐면 얘네들이 나눌 때 어떻게 나누는 게 제일 중요하냐? 동시에 발생되는 게 없어야 돼. 중복되는 게 없어야 돼. 여기 중복되는 게 발생할 수가 없어요. 야 당연히 뭐 자자, 모자, 자모 어떻게 중복되냐?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중복되는 게 없어야 되겠고 얘네들을 다 더하면 뭐가 돼야 돼? 전체가 되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경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어떻게 나눌 것인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이거를 나누고 나면 그 다음에 뭐를 쓰게 되는 거야? 일반적으로 곱의 법칙을 쓰게 되는 거죠. 승렬도 뭐의 법칙 중에 하나를 있어 내가? 곱의 법칙 중에서 한 개라고 했잖아. 아마 내 수업을 제대로 듣고 있지 않은 친구들이 많이 있겠죠? 집에 한 번도 복습도 하지 않고 문제도 풀지 않고 수업만 듣고 집에 간 놈들은 당연히 뭔 소리를 하는지 알지를 못할 겁니다. 여러분들께 머리가 좋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수업을 정확히 듣고 집에서 해보고 그렇다면 지금 깨닫는 게 딱 있을 거야. 나누는 게 왜 나누는구나. 저걸 왜 나눌까? 저렇게 왜 풀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이걸 제일 빨리 푸는 방법은 전체에서 얘를 빼는 거야. 근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거잖아. 그럼 얘를 다 구해서 더한 거랑 얘를 전체 뺀 거랑 같은지도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지. 왜냐면 지금 우리는 시험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뭘 하고 있는 거니까? 공부하고 있는 거니까. 자, 그러면 첫 번째, 얘 어떻게 배워야 되냐? 불러봐라, 성훈아. 첫 번째 거, 경우에서 어떻게 돼요? 3P3이요. 3P의 3이라고요? 이게 뭔 소리죠? 3P의 3이 나와요? 4P3. 4P4. 4P4예요? 네.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거 지금 내가 생각했지. 자, 이거 셀 때 처음에 뭐부터 해야 되냐면 앞과 뒤에 뭐를 배열해야 되냐면 자음을 먼저 줄 세워야 됩니다. 맨 앞과 맨 뒤에. 그럼 이게 몇이 나올까? 먼저 자음부터 먼저 줄 세워봅시다. 앞과 뒤에. 그게 몇 개야? 성훈아. 배운 대로 하면. 저러면 이제 전혀 배우지를 제대로 못한 게 되는 겁니다. 저게 이제 한 번도 세보지 않았던 애들이 전형적으로 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지금 자음이 몇 개 있냐? 4개. 써있지 않냐? 그럼 자음 4개 중에서 몇 개를 뽑아서 배열한 거가 되겠냐? 2개요. 그지? 그게 뭐냐? 4P2요. 이게 지금 전혀 순전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매번 얘기하겠지만 애들이 지금 이게 뭔 상황인지 알아야 돼. 지금 자음이 4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2개를 뽑아가지고 일렬로 배열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까지 배열하는 게 자음 먼저 배열하는 게 4P의 2라고요. 자음이 4개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놈들이 가운데 배치가 되겠죠. 가운데 배치가 되는 놈 몇 개가 남아있냐, 성훈아? 4개요. 그래, 그럼 4개 배열한 건 뭐예요? 4P4요. 그래요, 4팩토리얼이라고 하면 되겠죠. 이게 1번의 답이에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답은 뭐냐? 여기서 여기를 빼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는 거야. 그러면 2, 3, 4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야. 더한 거를. 이렇게 적어도가 나왔을 때 전체에서 빼는 방법을 고려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지. 왜냐? 그게 더 계산이 간단하니까. 근데 우리가 이걸 다 구할 수가 있어야 돼. 이것도 할 수 있어야 돼. 당연하겠지만 양쪽 다 연습하는 게 공부인 거야. 문제만 푸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의 답은 6팩토리얼에서 4P의 2 곱하기 4팩토리얼 곱하는 걸 뺀 게 답이긴 해. 근데 얘랑 과연 2, 3, 4를 구했을 때 답이 더했을 때 같은지 안 같은지 한번 확인을 해보자고.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구하면 문제냐? 얘도 되게 쉬워.
일단 태훈아 여기 모음 하나 있죠? 모음 먼저 배열해. 뭐냐 그게? 2p의 1이죠. 모음 두 개 중에 하나를 뽑아가지고 배열하는 거야. 그럼 얘도 그냥 배열해. 그럼 뭐겠냐? 우리 성훈아. 4p의 1이죠. 그 다음에 4개 남았지. 가운데 배열해. 그럼 몇이야? 4p 4, 4팩토리얼. 이거예요. 그냥 순열만 여러 번 쓴 거야. 도배 법칙으로 연결되는 거지. 왜냐? 뽑은 다음에 계속 배열해야 되니까. 연속적으로. 얘도 똑같겠지. 자음 하나 뽑아서 앞에다 태우는 거니까 4p의 1이 되겠고, 모음 하나 뽑아서 배열해야 되니까 2p의 1이 가운데 배열해야 되니까 4팩토리얼 되겠지. 자, 효민아, 얘는 어떻게 되겠냐? 모모는. 얘 어떻게 되는 거야? 모모. 어렵습니까? 성훈이한테 너무 게 뭐야, 성훈아? P 2 곱하기 4P 아니 4P 4 3팩토리얼 이거야. 모음 2개 중에서 2개 뽑아가지고 나열한 다음에 가운데 배열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요걸 다 더한 거랑 얘랑 답이 같을 거예요.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 어차피 둘 다 답은 똑같아. 어떻게 푸는 게 더 빠르게 풀 것인가에 대해서는 어떤 게 더 빠른 건지 1번이 더 빠르냐 2번이 더 빨라. 그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나눠봤을 때 적어더라 문제가 나왔을 때 어느 쪽이 더 빠른지는 나눠보면 나와요. 이거 봐봐. 3개 구하는 것보다 전체에서 얘 빼는 게 훨씬 빠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문제 풀 때 이 3개로 풀지 말고 어떻게 풀라는 거야? 시험장에 가서는 전체에서 1번을 빼는 걸로. 그러려면 이 나눠지는 게 돼야 될까 안 돼야 될까? 돼야 된다는 거야. 적어도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경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나누고 나면 그 다음에는 대부분 다 순열 법칙을 쓰는 거야. 뭐 이웃하냐 이웃하지 않냐가 들어갈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뭐 또 어떤 게 있대? 뭐 앞뒤로 배열하는 게 나올 수도 있겠고 이런 조건들에 대해서 순열로 배열하는 것밖에 안 나온단 말이야. 나누는 게 제일 중요해. 어려운 문제들도 어려운 문제는 어떤 문제입니까? 나누는 게 어려워. 그럼 어려운 문제라고 부르는 겁니다. 명심하시고요. 이게 적어도에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6팩토리얼은 내가 알기에 720으로 나오는 거 알고 있고요. 4팩토리얼은 24고 얘는 4, 3, 10이니까 12 곱하기 24니까 288이 돼서 빼면은 몇이 나오죠? 432가 답이 된다는 거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으셔야 된다는 거죠. 자, 적어도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런 것들인 거야. 나중에 이제 풀어보시고요. 나누는 게 가장 중요해. 문제를 봤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셀 것이냐. 중요하죠. 자, 자연수의 개수 넘어갈게요. 자연수의 개수 문제도 기본적으로 뭐가 중요하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유수역이랑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 좀 어려운 문제는 1122번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왜 어렵냐? 별표를 좀 쳐야 되는데 이 문제는 조금 어려워요. 자, 그래서 이제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이 문제 어렵습니다. 1122번. 세 자리 자연수 중에서 3의 배수가 되는 거를 구해야 돼요. 이게 어려워요. 3의 배수. 3의 배수의 특징을 알아야 돼. 삼의 배수의 특징을 모르면 이 문제는 구할 수가 없어요. 절대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자, 3의 배수 특징을 한번 알아봅시다. 일단 2의 배수의 특징은 지나가던 강아지도 알겠죠. 1의 자리 숫자가 뭐가 되면 되죠? 0, 2, 4, 6, 8이 되면 2의 배수가 됩니다. 모르는 사람 손 드세요. 좀 심각해지긴 하죠. 5의 배수의 특징은 뭘까요, 태훈아? 5의 배수. 1의 자리가 0 또는 5가 되면 되겠죠. 너무 어렵습니까? 4의 배수의 특징은 뭐죠? 4의 배수는 100의 자리 이상은 다 4의 배수예요. 왜냐면
100은 4 곱하기 25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어디만 보면 되냐면 4의 배수는 여기만 보면 돼. 10의 자리랑 1의 자리만 4의 배수면 다 4의 배수예요. 왜냐면 이 위에는 다 무슨 배수가 되니까 다 4의 배수가 되기 때문에 볼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4의 배수는 10의 자리랑 1의 자리만 본 다음에 10의 자리랑 1의 자리가 4의 배수가 돼. 그럼 4의 배수인 거야. 얘를 24가 4의 배수 맞죠? 4의 배수인 거야. 4의 배수는 누구만 보면 된다? 10의 자리, 뒤에 두 자리만 보면 돼요. 그게 4의 배수면 4의 배수인 거야. 근데 3의 배수는 조금 어렵죠? 난 3의 배수의 특징을 알고 있다. 난 좀 공부 좀 했다. 중학교 때 조금 머리 좀 썼다. 3의 배수의 특징은 뭘까요? 3의 배수의 특징은 뭐냐면요. 자, 잘 보세요. 각 자리의 숫자의 합이 3의 배수면 3의 배수예요. 왜 그러냐? 내가 A, B, C라는 숫자가 있다고 치면 이건 사실은 문자를 이렇게 쓰면 100의 자리 숫자라고 보지 않고 어떻게 보는 거죠? A 곱하기 B 곱하기 C로 봅니다. 그래서 보통 얘를 어떻게 10자리 숫자라고 나누니 A, B, C가 10자리 숫자라면 어떻게 써야 되냐면 이렇게 써야 돼요. 100A 곱하기 10B 더하기 C라고 써야 되는 거죠. 실제적으로. 왜냐면 이렇게 써버리면 다 곱한 걸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문자를 이렇게 써버리면. 왜냐면 아무것도 안 쓰면 곱해진 걸로 생각하니까 이게 A, B, C 세 자리 숫자로 생각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여기서 내가 얘를 100A는 뭐로 바꿀 수 있냐면 99A랑 A로 쪼개요. 10B도 9B 더하기 B로 쪼개요. C는 그냥 C로 써요. 그럼 얘랑 얘랑을 묶어. 이렇게. 그 다음에 A, B, C가 되지 않겠지 이렇게? 그럼 당연하겠지만 얘는 무조건 3의 배수예요. 왜냐? 3으로 묶여요. 얘는 3의 배수란 말이에요. 무조건 앞쪽은. 그럼 뭐만 3의 배수가 되면 되냐? 요 뒤에가 3의 배수가 되면 3의 배수인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 앞부분은 지금 100A를 99A 더하기 A로 나눴어. 99랑 1A로 나눈 거야. 100A를. 그 다음에 10B를 9B랑 1B로 나눈 거야. 그래서 요 두 개를 묶어버리면 얘는 무조건 3의 배수죠. 왜냐면 3으로 묶이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신경 쓸 필요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무조건 3의 배수가 된 거야. 끝난 거야. 그럼 누구만 3의 배수가 되면 되는 거야? 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3의 배수가 되면 3의 배수가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야. 결론은 뭐냐? 3의 배수의 조건은 뭐냐면 각 자리의 숫자의 합이 3의 배수가 되잖아? 3의 배수야. 이런 거야. 1, 2, 3을 딱 봤어. 각 자리 숫자 합을 다 더하면 몇이냐? 다 더하면 몇이야? 6 아니야? 그럼 3의 배수인 거예요. 6이 3의 배수 맞아? 그럼 얘는 3의 배수예요. 각 자리의 숫자의 합이 3의 배수가 되면 뭐가 된다? 3의 배수가 된다는 거야. 그렇다는 거는, 자, 이제 이 문제를 풀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두 가지로 분류를 하나 해야 되는 거야. 자, 이해하세요? 3의 배수 문제 은근히 많이 나오니까. 이번 시험에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나오는데 틀립니다. 죽여버릴 거예요. 발표까지 치러야겠는데. 자, 그러면 결론은 0, 1, 2, 3, 4에서 지금 몇 개를 뽑아야 되는 거냐면 일단은 3장을 뽑아야 돼. 뭐를 뽑는다고? 3개를 뽑을 거야. 뽑는데 누구를 뽑아야지 3의 배수가 될 것이냐? 합이 각자리 숫자의 합이 뭐가 돼야 되는데? 3의 배수가 돼야 돼. 그 얘기는 각자리 숫자의 합이 3이 되건가 아니면 합이 뭐가 돼야 돼? 6이 되던가 합이 뭐가 돼야 돼? 9가 되는 거를 뽑아야 된다는 얘기. 각자리 숫자의 합이. 그러니까 내가 뽑을 때 만약에 3이 되는 걸 뽑아야 돼. 그럼 뭘 뽑으면 나오겠냐? 태훈아. 뭘 뽑으면 3이 되겠냐? 저 위에서 3개 뽑을 때. 합이 3이 되려면. 이거 뽑으면 3이 될 거 아니야. 0, 1, 2. 0, 1, 2 3개 뽑으면 3이지 하나 더하면. 아니야? 너무 어려워요 지금? 합 3 되는 거 너무 어렵냐? 0, 1, 2를 뽑은 다음에 얘를 배열하잖아요? 다 3의 배수예요. 왜냐면 각자 숫자 합이 3의 배수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 이거 말고 나오는 게 없어요? 합이 6이 되는 건 뭘 뽑으면 합이 6이 되겠냐? 1, 2, 3. 그 다음에 0, 2, 4. 두 개 있다. 이게 합이 6인 거예요. 3개 뽑을 때. 합이 9인 건 뭐 있냐? 우리 성훈아. 자, 이걸로 배열하잖아요? 무조건 3의 배수야. 무조건 뭐라고?
3의 배수라. 왜냐면 합이 3이니까. 어떻게 배열해서 3의 배수예요? 근데 0은 맨 앞에 올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얘를 배열하는 경우는 뭐냐? 100의 자리에는 올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2가지. 0이 못 오니까. 1의 자리는 2가지. 0도 올 수 있으니까. 마지막에 뭐가 나온 거죠? 1인 거죠. 0만 없으면 그냥 3팩하면 돼요. 왜냐면 3개의 줄 세우는 거니까. 0 때문에 3팩을 못해. 왜냐? 0이 맨 앞에 올 수가 없으니까. 뭔 말인지 이해되니? 어려워? 그래서 요거의 개수는 줄 세우면 몇 개가 나오는 거야? 2 곱하기 2 곱하기 이래서 몇 개 나오는 거야? 4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얘는 당연했지만 그냥 0이 없잖아. 얘 배열하는 거 몇 개 나오겠냐? 태어나. 1이랑 배열하면 몇 개 나오겠어요? 우리 3팩토리얼 배열할 수 있잖아. 1, 2, 3, 1, 3, 2, 2, 1, 3, 2, 3, 1, 3, 2, 1, 3, 2, 1, 1. 6개 나온다고 해. 얘 몇 개 나오겠냐? 성훈아, 이거 봤을 때. 얘 몇 개 나오겠어? 배열하면. 여기 있잖아, 벌써. 아이씨. 뭐, 다 있잖아, 0 있는 거. 4개. 얘 몇 개겠냐? 그래. 다 더하면 답이라고요. 답은 몇이다? 22야. 자, 이 문제의 핵심이 뭐냐면요. 3의 배수가 되려면 3개를 뭐를 뽑아야 되는지를 먼저 나눠서 보여야 돼. 그래서 합이 3인 거, 합이 6인 거, 합이 9인 거. 합이 10위까지 가서 뭐 3개 더 해봤자 10위는 나오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그것들 다 먼저 찾아. 어떤 숫자가 먼저 뽑혀야 되는지를. 그 다음에 배열하는 거야. 자, 이 문제가 이게 아주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쉬워요?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내가 이거 풀라고 하잖아요? 안 뽑고 그냥 막 다 배열해봐서 하나씩 다 해보는데 절대 못 풉니다. 20가지 절대 못 찾아요. 그냥 노가다로 찾으면 절대 찾을 수가 없는 문제예요. 이게 이렇게 안 나오고 풀었는데 만약에 찾았다. 그럼 그 친구는 상당히 대단한 친구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절대 쉽지가 않아요. 춥습니까? 조금? 오늘 또 올리면 되죠. 조금 낮추고. 자, 제일 쉬운 문제 하나 봅시다. 1125번. 5의 배수 제일 쉽잖아. 야, 5의 배수보다 쉬운 게 없어요. 5의 배수 틀리면 그냥 쳐 맞아야 돼요. 1125번은 진짜 쉬운 거죠. 야, 5의 배수니까 아까 내가 다 얘기해줬다. 나눠가지고 풀어라, 제발. 그것도 못 나눠서 풀면 그냥 내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진짜. 이건 맞으라고 주는 문제예요, 5의 배수 문제는. 지나가던 강아지 보러 풀라는 문제죠, 이런 문제들. 나누는 게 너무 쉽잖아요. 3의 배수에 비하면 뭐 그냥 너무 쉬워요. 우리 성훈이 어떻게 나눴냐? 멘티가 영화하고. 그죠? 0, 1, 2, 3, 0, 1, 3이군요. 0, 1, 3, 5, 7, 9 중에서 4개를 사용해서 이 중에서 4개 사용 그래서 만드는데 첫 번째가 앞에 3가지 숫자가 뭐가 올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가 오는 경우죠? 0이 오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4자리 자연수 중에서 5의 배수인 거니까. 두 번째가 앞이 뭐 3개가 또 오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가 오는 거죠? 5가 오는 게 되겠죠. 이것밖에 없어요. 이것도 못 나눈다. 이거 뭐 3인가 아닌가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럼 성훈아, 첫 번째 거는 몇 개가 나옵니까? 3개 나와요? 첫 번째 거. 6개요? 어떻게 계산한 거죠? 모르겠어요? 안 세보죠,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이 전형적으로 머릿속으로 한 번도 안 세본 애들이 하는 얘기들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항상 가르치지만 애들이 머릿속에서 어떻게 세겠고 세다 보면은 그게 어떤 법칙이구나가 생각이 나야 되는데 대부분 어떻게 하냐 알아? 생각 자체를 안 해요. 세볼 생각 자체를 안 하고요. 그냥 뭐만 부른다? 공식만 부르는 거야. 이런 다시 한번 경우의 수는 그런 학문이 아니에요. 한가지 생각해 봅시다. 이 맨 앞에 들어가 있는 숫자는 몇 개냐? 네가 봤을 때. 3개야? 0 빼고 몇 개가 있죠? 5개가 있는데 3개만 들어갈 수 있군요.
한 번도 안 세본 티가 되게 나는 거야. 얘가 하나, 뭘 넣어봐야 될지 해서 한 번도 세본 적이 없구나가 나온다니까? 아니, 이게 진짜로 막 되게 어려운 문제여가지고. 봐봐, 내가 영어 하나 썼잖아. 아니야, 이게 진짜로 여러분 생각할 때, 이게 놀라운 사고력과 놀라운 지혜가 필요한 문제인지 한번 생각해보라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니까? 대부분의 애들이 틀린 이유는 뭐냐면요. 세본 경험이 없는 거야. 근데 말했잖아. 왜 이해를 못하냐? 안 세봤으니까. 당연하겠지만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 0 빼고 다 들어가자. 1도 들어갈 수 있네? 3도 들어갈 수 있겠네? 아니야? 그럼 이건 사실은 몇 개 중에서 몇 개 뽑아가지고 줄 세우는 거냐? 그냥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0 빼면 몇 개 남죠? 5개 중에서 몇 개 뽑아가지고 줄 세우는 거죠? 3개. 그럼 뭘까? 성훈아. 5, P, 3. 그래요. 영이 마지막에 오면 고민할 게 없는 거야. 왜 고민할 게 없죠? 0은 뭐 위험하잖아. 0이 문제였잖아. 다 써버렸잖아. 근데 만약에 5가 오면 얘가 없어졌죠. 그럼 맨 앞에 올 수 있는 게 5개가 안 되고 뭐가 되는 거죠? 4개인 거야. 그 다음에도 세면 몇 개가요? 그 다음에 몇 개가요? 4개예요. 그 다음에 3개가 되겠죠. 0 때문에 맨 앞에가 5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5P 3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두 번째 거예요. 또 고백 법칙이죠. 그러니까 이게 세다 보면요. 여러분들이 세번만 세보세요. 그러면 이해가 딱 돼요. 이게 이해가 안 될 수가 없다니까. 만약에 내가 이거를 세보라고 치면은 그러니까 이런 얘기인 거야. 여러분들이 이 경우의 수를 공부할 때 관념적으로 공부하는 놈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은요. 잘할 방법이 없다니까. 그런 학문이 아니라니까. 그냥 이런 거 봐봐. 여기 맨 앞에 몇 개 올 수 있습니까? 당연하겠지만 1, 3, 7, 9 올 수 있는 거야. 0 못 오니까. 아니야? 그럼 두 번째 올 수 있는 건 뭐냐? 1이 왔죠? 그럼 1하고 5 빠질 거 아니야? 그럼 다음에 올 수 있는 몇 개야? 0, 3, 7, 9라고. 두 번째 올 수 있는 게 뭐라고요? 0, 3, 7, 9라고. 맞아, 안 맞아? 그럼 세 번째 오는 건 뭐야? 1, 0 왔죠? 그럼 1, 0 빼. 몇 개까지 올 수 있는 거야? 0, 1, 5 빼니까 3개 오잖아. 3, 7, 9 오잖아. 그래서 4 곱하기 4 곱하기 3이 되겠죠. 아니, 이게 세다 보면 그냥 보인다니까. 이게 안 보일 수가 없다니까. 그럼 애들이 왜 못하냐? 세진 않아요. 직접 하나씩 따져보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맨날 관념적으로 공식만 외워서 대입하니까 맨날 물어볼 때마다 처음 문제가 나오잖아요? 맨날 틀려. 처음 나오는 문제에 틀린다는 얘기는 뭔 소리냐면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지금 잘 세고 있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대충 외워서 공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제대로 세가지고 공부하는 애들을 내가 가르쳐보잖아요? 처음부터 다 맞아요. 걔랑은 여러분 뭔 차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가 상당히 나빠서 그래요? 아니라니까? 이 세는 게 엄청나게 놀라운 그런 사고력을 요하지 않는다니까, 생각보다. 경우의 수 자체가. 그러니까 세라는 거예요. 내가 경우의 수 잘하고 싶다. 이 곱한 5P의 3에서 이 5P 3을 딱 썼잖아. 그럼 이거를 세는 거가 눈에 보여야 돼, 안 보여야 돼? 보여야 된다. 어떻게 처음에 5개가 오고, 그 다음에 어떻게 4개가 오고, 어떻게 3개가 오는지가 보여야 돼, 안 보여야 돼? 보여야 된다. 안 보이잖아? 다 외워서 푼 놈들이야. 다시 한번 이렇게 공부하면 망해요. 내가 분명히 이렇게 공부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그렇게 공부하는 놈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말대로 공부하잖아요? 나중에 여러분들 경우의 수가 되게 쉽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하라고. 난 분명히 쉽게 하는 방법 가르쳐줘요. 그냥 대충 가르치지 않는단 말이야. 근데 안 한다고, 문제는. 알려주면 뭐 하냐고. 안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답이 없는 거야. 학교에서는 그냥 대충 가르치겠죠. 어떻게 자세히 공부한 거 안 가르쳐줘요. 그냥 대충 공식 외워서 가르치는 것처럼 가르칠 거란 말이야. 막 이렇게 막 디테일하게 막 이렇게 다 세봐라. 왜 그런지 알아봐라. 이렇게 가르칠 확률이 없어요. 내가 장담하는데. 그렇게 가르쳐, 학교에서? 근데 내가 이렇게 자세하게 가르쳐줘도 안 하면 답이 없는 거야, 수학은. 아니, 내가, 이렇게 쉬운 방법 알려줘. 안 하면 어떡합니까? 내가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야. 지가 해서 깨달아야 돼. 그러니까 경우의 수는 깨달으면 끝나는 학문이야. 그래서 내가 매번 얘기하는 거야. 해라. 이게 셀 수 있어야 된다. 이거 셀 수 있어야 된다. 5P3이면 머릿속에 어떻게 되는지가 다 나와 있어야 된다. 그것만 되면 여러분들 경우의 수 쉽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장담할게요. 그렇게 했는데도 내가 경우의 수 없다 그러면 나한테 따지러 오세요. 선생님, 선생님 많이들 공부했는데 어렵지 않아요. 어떻게 된 겁니까? 물어내세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별로 싫어하는 사전식으로 배워라는 경우의 수가 나와요. 표시돼요. 이게 문제입니다. 제일 많이 질문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왜 사전식으로 배워라는 거에 대해서 질문이 많이 나오냐? 첫 번째, 여러분들 사전을 찾아본 적이 없어요.
사전 찾아본 적 있습니까? 사전은 본 적은 있어요? 영어 사전? 영어 사전 본 적 있어요? 보긴 했어요? 찾아본 적은 없죠? 태훈아, 영어 사전 찾아본 적 있어? 언제 찾아봤습니까? 응? 아, 인터넷 스마트폰 치는 대신에 진짜 찾아봤어? 영어 사전을 펼쳐가지고? 아이, 그게 지금 내가 지금 그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진짜로 옛날에 영어 사전이 있어서 그 A, B, C, D 그 순서대로 찾아본 적이 있냐 이거죠. 그럼 결론은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풀려면요 거의 못 풀어요. 왜냐면 사전을 찾아본 적이 없으니까 못 푼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이제 또 연구를 했죠. 어떻게 가르치면 될 것인가. 애들이 사전을 안 쳐보니까 이게 어려운 거야. 그래서 이 알파벳을 뭐로 바꿔서 문제를 푸냐면 숫자로 바꿉니다. 알파벳 숫자로 바꾸라고요. 자, 이런 거 잘 쓰세요. 나중에 또 이렇게 가르쳐오는데 또 난 그런 거 들은 적이 없어. 제발 이러지 좀 마. 진짜 끝나니까. 자, A, B, C, D가 나오죠. 나와, 안 나와? A, B, C, D가 나오면요. A는 1로 바꾸고, B는 2로 바꾸고, C는 3으로 바꾸고, D는 4로 바꾸고, E는 5로 바꿀 겁니다. 이겁니다. 자, 알파벳 나오면 뭐로 바꿔라? 숫자로 바꾸라고. 숫자를 안 달아본 놈은 없을 거 아닙니까? 그죠? 숫자 안 달아봤으면 좀 문제가 좀 심각해지죠. 돈을 못 써요. 그죠? 자본주의에서 돈을 못 댄다는 얘기는 답이 없다는 얘기예요. 노답이다. 그러면 여기서 C, B, E, D, A는 숫자로 바꾸면 뭐가 되는 거죠? 3, 2, 5, 4, 1을 찾으는 얘기예요. 자, 문제 바꿔요. 숫자로. 자, 그러면 내가 여기서부터 이제 배우기 시작할 건데 잘 보세요. 잘 봐. 잘 들어. 자, 내가 1, 2, 3, 4, 5를 배열할 건데 작은 수부터도 배열해 볼 거고 큰 수부터도 배열해 볼 거야. 둘 다 해줄 거야. 자, 어떻게 해본다고? 작은 수부터도 배열해 보고 큰 수부터도 배열해 볼 거야. 자, 첫 번째 작은 수부터 한번 배열해 볼까? 1, 2, 3, 4, 5를 가지고. 자, 제일 작은 건 뭘까요? 1, 2, 3, 4, 5 배열할 때. 뭘 것 같냐, 성훈아? 제일 작은 건 뭐야? 1이요. 아니, 5개 배열하라고요. 정말 내가 1 배열하라고 했겠냐. 아, 왜 그러냐, 진짜. 야, 진짜, 이거 좀. 야, 상식적으로 여기 5개 배열했는데 설마 1을 물어보겠냐? 우리가 지금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뭐야, 제일 작은 게 1, 2, 3, 4 배열할 때, 5개 배열할 때. 그래. 이게 제일 작은 놈이에요. 자, 나 이거 도저히 이해 안 된다. 나 이거 도저히 이해 안 된다. 흔들어. 자, 그 다음에 작은 건 뭐냐, 태훈아? 그래요. 뒤에 2개 바꾸면 되죠. 자, 나 여기도 이해 안 간다. 나 도저히 모르겠다. 자, 효민아, 그 다음 작은 거 뭘까요? 기억력. 여기 안 돌아가요. 되게 쉬운 원리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바꿨죠? 네. 그럼 여기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1, 2, 5, 4. 3 다음에 뭘까요? 네. 3 다음에 뭐가 작을까요? 얘 바꿔야 되잖아. 제일 작은 걸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바꿀 거면? 그럼 4로 바꿔야 될까? 5로 바꿔야 될까? 4. 그래요. 그게 원리라고요. 일단 이거 이해하셔야 돼. 안 그러면 문제를 못 풀어요. 되게 쉬운 건데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보다 머리가 별로 좋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 난 이게 당연한 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가르치다 보니까 애들이 몰라요. 그래서 이게 감성을 뭔지를 못 찾더라고. 그래서 1, 2, 4로 바꾸는 거야. 바꿨으면 그 다음에 남는 숫자가 뭐냐? 성훈아. 그럼 작은 것부터 먼저 쓰면 돼요. 그럼 3, 5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숫자 뭐가 되겠냐? 태훈아. 그래요. 1, 2, 4, 5, 3이. 여기 먼저 또 바꾸는 거죠. 여기 바꿨지? 그래, 또 여기 바꿔야 돼. 그럼 태훈아, 우리 성훈아, 그 다음 뭐가 있냐? 그래. 이런 식으로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바꾸고 여기 바꿔. 여기 다 바꿨으면 그 다음에 여기 바꾸는 거야. 여기 다 바꿨으면 다시 여기 바꾸는 거야. 이렇게 가는 거야. 이해가 되냐? 그러면 이 다음 거 당연하겠지만 1, 2, 5, 4, 3이 되겠고 여기 바꿔야 되는데 끝났어. 5가 마지막이야. 그럼 어디 바꿔야 되죠? 여기 바꾸는 거야. 여기 뭐로 바꿔야 돼? 3으로 바꾸는 거죠. 그럼 1, 3하고 작은 거부터 써. 2, 4, 5가 되겠죠. 다시 여기 바꾸고 또 이거 바꾸고 쭉 올라가는 거야. 이게 반복된다는 거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이거 이 문제 이해해야지 이 문제를 풀어요. 그러면 큰 데서부터 가는 걸 한번 해볼까? 큰 데서부터 가는 거? 작은 거부터 가는 거죠? 자, 태훈아, 제일 큰 놈, 뭘
1이야. 그 다음에 큰 건 요거 자리 바꾸면 된다, 안 된다? 되겠죠? 5, 4, 3, 1, 2야. 그 다음에 여기를 바꾸면 되겠죠? 여기 뭐로 바꾸면 되냐? 2로. 작은 걸로. 5, 4, 2. 그 다음에 큰 거니까 큰 거부터 써야 돼. 3일. 자, 이거 좀 바꾼다면 또 하나씩 내려.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자, 이게 이해가 돼야지만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야. 그럼 봐봐. 내가 3이 5, 4, 3이 몇 번째인지를 찾는 거야. 오케이? 이해됐어? 지금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지금 내가 설명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헛된 일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3이 5, 4, 1은 몇 번째 오는 거냐? 일단 1로 시작되는 거는 다 해. 얘보다 더 작은 거야. 1로 시작되는 거. 맞아. 1로 시작되는 3이 5, 4니까 1로 시작되는 다 작겠죠? 그러면 1로 시작하는 거는 몇 개 나올 것 같냐? 왜 태어나? 여기 몇 개 배열하면 되는 거야. 1로 시작되는 거. 뒤에 몇 개 배열하면 돼요? 4개. 그럼 몇 개야? 몇 개 나오고 있어요? 배열하는 거. 아니, 4개 중에서 4개 배열하는 게 이렇게 힘듭니까? 그래, 4팩토리얼. 그럼 당연히 3으로 시작했으니까 2로 시작되는 것도 다 작겠냐, 안 작겠냐? 넘어갑시다. 2로 시작되는 거 다 넘어가요. 마찬가지. 2로 시작되는 거. 여기 몇 개 나오겠냐, 현민아? 4팩토리얼. 자, 이제 3으로 시작되는 건 조금 나눠야 돼. 일단 3으로 시작되는 것 중에 다른 건 뭐가 있냐? 3일로 시작되는 게 있어요. 3일로 시작되는 거. 이거 다 작겠죠? 맞아, 안 맞아? 3, 2로 시작됐으니까 3일은 다 작은 거 아니야. 몇 개 나오겠냐, 우리 성훈아? 그래서 3팩토리얼. 그럼 이제 2로 들어왔어. 이제 2로 들어왔어. 2로 들어왔으면 작은 것부터 들여야 되니까 5 전에 몇 개 있겠냐? 1인 것도 있겠고 4인 것도 있겠죠. 자, 더 디테일하게 가서 이제 3, 2로 넘어갔어. 그 다음에 누가 처음에 나오는 거야? 당연히 1로 오는 게 있을 거야.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냐? 3, 2 다음에 올 수 있는 게 뭐야? 그 다음에 1 다음에 뭐가 있어? 그 다음에 4. 왜냐면 2, 3을 썼잖아. 이거는 다 2팩2일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는 거죠? 3이 5로 오는 거야. 이거 이해되든? 그럼 3이 5로 시작되는 거 제일 처음에 뭐가 되겠냐? 성훈아. 1, 4. 4일이지. 그 다음은 뭐야? 이거죠. 맞다. 그럼 얘가 몇 번째 찾는 거야? 이거예요. 이 문제야, 지금? 지금 이게 내가 왜 저렇게 했는지 이해가 돼야 돼. 그래서 4팩이니까 24, 24, 6, 2, 2. 그럼 여기까지 몇 개가 되냐? 30, 그 다음에 30에다가 54에다가 58번째. 여기가 58개 쓴 거야. 얘가 59번째인 거야. 근데 이거 몇 번째 되는 거죠? 60번째. 이렇게 찾아라는 얘기야. 이해됐나요? 지금 뭔 말인지 알아듣겠어? 이거를 지금 영어로 하면 내가 더 헷갈려요. 그래서 내가 뭐로 바꿔서 지금 풀어준 거야, 문제를? 숫자로. 영어로 하면 해보세요. 여러분들 거의 못 풀던데 내가 영어로 했을 때 푸는 놈들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영어 나오면 거의 카오스에 빠지던데요? 너무 영어 대전을 찾아본 적이 없어요.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전혀 몰라요. A, B, C, D 쓴 다음에 E, D 바꾸면 왜 거기를 바꾸는 겁니까? 아까 숫자니까 너네 좀 알아들었지? 그 알파벳 써있잖아요? 뭘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가고 있어요, 다. 그래서 알파벳 나오면 다 뭐로 바꿔라? 숫자로 바꿔라. 숫자 바꾸면 너무 어려워요. A, B, C, D 숫자 1, 2, 3, 4, 5 너무 어렵니? 바꾸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하나 풀어보냐면 그랬을 때 1129번을 한번 풀어보세요. 이게 상문제죠. 이게 왜 상문제냐? 큰 수부터 가는거든요. 위에서부터 오는 거야. 작은 것부터가 아니야. 큰 수부터 오는 건데 뭐가 포함되어 있죠? 숫자 안에 0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변형을 또 시켜놓은 거예요. 이게 1129번인 거야. 그러니까 이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했을 때, 그 다음에 0이 들어왔을 때도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진짜 세보면서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대부분의 문제들의 변형 문제들은요, 안 세보고 그냥 생각해서 문제를 풀었다. 오, 천재예요. 난 걔 천재라고 부르겠어요. 세보면서 느낌이 팍 오셔야 돼요. 그게 우리 정상적이에요.
자, 1129번. 일단은 1129번은 큰 수부터 가면 큰 거는 5로 시작되는 게 제일 크겠죠? 아닌가요? 5로 시작되는 게 몇 개가 나오죠? 그러면 5로 시작되는 게 몇 개 나오겠어요? 5로 시작되는 게 제일 몇 개가 더 와야 돼? 5개를 배열해야 되거든요? 그럼 5개를 배열하는 게 5팩이 되는데 5팩이면 몇이 나오는지 알아요? 120 넘어간 거였었어. 지금 110번째 찾으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여기서도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5로 시작된 거를 좀 디테일하게 나누셔야 돼요. GS까지. 왜냐면 5로 시작되는 건 벌써 120개이기 때문에 벌써 110번째가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맨 위에부터 이제 쪼개는 거죠. 그렇죠? 그럼 5 다음에 뭐가 오는 게 크겠냐? 쪼갠다고 치면. 우리 태훈이는 이제 명상의 시간에 들어가긴 했는데 5, 4가 오고 4개 배열하는 게 있겠죠? 이건 몇 개겠냐? 우리 효민아. 몇 개야? 4팩토리얼. 24개라. 가기 시작하는 거. 이렇게 가야 돼. 더 쪼개야 돼. 두 번째로는 5, 4라면 몇 시겠냐? 우리 성훈아. 5, 3. 얘도 몇 개 나오겠냐? 4팩토리얼 몇 개야? 24개. 하는 거야. 110번째까지. 이러면. 쪼개가지고. 위에서부터. 내가 아까 왜 큰 것부터 해줬는지 이해가 되나요? 선생님이 그냥 심심해서 해준 게 아니에요? 그게 안 되면 이 문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야. 당연하겠지만,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뭐가 나오겠냐? 5, 2가 있겠죠. 얘도 24개야. 그 다음에 또 누가 있겠죠? 5, 1도 있겠죠. 얘도 24개야. 여기까지 하면 대충 몇 개가 나오냐? 24 곱하기 4니까 몇이 나오겠어? 96번째까지 왔다. 여기서 24번째 가면 이제 안 돼요. 끝나요. 그러니까 더 쪼개야 돼. 110번째니까. 그러면 5, 0이 나온 다음에 5, 0 다음에 뭐부터 가야 되는 거야? 5, 0 다음에 하나 더 쪼개. 큰 놈부터. 4. 3개가 나오겠죠. 3팩이에요. 이게 6개예요. 여기까지 오면 뭐가 된다? 102가 됩니다. 그 다음에 더 와. 5, 0, 그 다음에 뭐겠어? 3으로 오는 거. 이것도 몇 개 나온다? 6개 나오겠죠. 여기까지 108개예요. 두 개만 더 내려가면 됩니다. 그러면 50 뭐가 오겠어? 그 다음에 2가 오겠죠? 그 다음에 큰 수니까 큰 거부터 불러보세요. 뭐냐? 성훈아. 4, 3, 1. 이게 109번째. 110번째 뭐가 있어? 두 개 바꾸면 나오겠죠. 그럼 5, 0, 2, 4, 1, 3이 바로 110번째 당첨! 오케이! 나오는 거죠. 자, 이게 내가 아까 전에 왜 큰 거부터 써줬는지에 대해서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예요. 일단 이거는 사전식 배열을 제일 어려워하는데, 내가 지금까지 순례 가르칠 때 사전식 배열을 제일 어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려워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뭐 불만은 없어요. 왜냐, 여러분만 어려워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어려워요. 근데 내가 앞에서 최대한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언제 또 했냐? 알파벳도 숫자로 바꿨고, 작은 것부터 커지는 것도 다시 한번 다 해줬고, 큰 데서 커지는 것도 해준 거야. 왜냐? 그걸 알아야지 이 문제를 이해할 수가 있으니까. 그게 그냥 심심해서 해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된다. 영상을 좀 보시면서 연습을 자기가 직접 해보십시오. 그래서 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기본적인 개념인 거죠. 자, 슬프지만 시간이 많이 갔네요. 그래서 조합에 대한 기본 개념 설명만 하고 이제 잠깐의 멈춤이 있을 수밖에 없는 시간이 됐습니다. 조합에 대해. 자, 일단은 빠르게 한번 해봅시다. MPR. 자, 빠르게 해봅시다. 시간이 없어요. 이게 뭐냐? 정의, 수학적인 정의가 뭡니까? MPR. 우리 성훈아? 순열이잖아. 저 어떻게 정의했어? 공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한글로 어떻게 정의가 됐잖아.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야. 맨날 썼잖아. 근데도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게 너무 놀라울 뿐인 거죠. 그것이 우리의 클럽스라는 겁니다. 그게 그 유명한. 야, 맨날 공식을 썼는데 한글로 뭔 말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게 슬픈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뭔 소리죠?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여. R개를 뽑은 거야. 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일렬로 나열하는 거야. 자, 잘 들으세요. 개념 설명만 할 거니까. 아주 중요해. 자, 왜 우리가 순열부터 배우냐고 한다면 순열이
가장 직관적으로 공식을 만들 때 이해하기가 쉬워요. 본문장에서 줄 세우는 게. 그래서 예를 들었잖아. 뭐 25명 중에서 3명 선착순. 줄 세워라. 그럼 어떻게 하겠냐? 허구나. 25명 중에 3명 선착순 하면 여기 몇 명 올 수 있는 거죠? 25명. 그 다음에 몇 명? 24명. 그 다음에 23명. 곱하면 된다고. 연속도 선택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순열의 모든 공식의 근본이 누구다? 순열이야. 그럼 그 이유는 뭐냐? 순열이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직관적으로 공식을 만들기가 가장 쉬워서 그래요. 자, 순열이 뭐라고요? 가장 쉬워. 얘가 근본이에요. 근본 소리 나오는 거죠. 근본이야. 모든 공식의 근본은 누구다? 순열인 거예요. 순열. 왜냐? 가장 공식을 이해하기가 쉬워요. 고백 법칙은. 그럼 잘 봐요. 조합이라는 거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잘 봐봐. 조합은 뭐냐면 대표 뽑기예요. 중학교 때. 그러니까 여기가 조합인 거야.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택한 거, 뽑은 거. 이게 조합이에요. 아, 선생님! 그러면 조합을 먼저 배운 다음에 순열을 배워야죠. 왜 순열을 먼저 배웠어요? 내가 방금 얘기했지. 왜 순열을 먼저 배웠다고 했어? 순열의 가장 공식을 이해하기가 쉽다고. 줄 세우기가 가장 이해하기 쉬운 거야, 공식 중에서. 그래서 순열을 먼저 배운다고. 실제 이 순열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야? 조합이 들어가 있는 거야. N개 중에서 R개 뽑는 거. 그게 조합이에요. 근데 공식을 만들기가 쉽지가 않다. 내가 예를 들어볼게. 내가 여기서, 야, 5개 중에 2개 뽑아봐. 어떻게 계산해야 돼? 5개 중에 2개 뽑을까요? A, B, C, D 중에서 2개 뽑아보세요. 몇 개 나옵니까? 우리 성훈아. 5, C, 2C. 그렇지. 그 어떻게 되냐, 공식이. 직관적으로 안 나온다. 이게 순열처럼 직관적으로 안 나와요. 뭔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순열에서 역으로 어떤 공식을 유도하냐면 조합 공식을 유도합니다. 그러니까 순열이 기본인 거야. 모든 공식에. 왜냐? 가장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이제 순열이 근본소리인 거야. 자, 이제 다 끝났어. 자, 그럼 봅시다. 자, NPR을 정리할 때 어떻게 하면 되냐? 먼저 뽑아요. 먼저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 그게 뭐다? NCR, 컨비네이션, 조합이 뽑기. 순서를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면 먼저 뽑아요. 뽑는 게 조합이야. NCR을 합니다. R개를 뽑았어, 지금? 그 다음에 나열해, 배열해. 자, 배열하는 경우, R개 배열하는 경우 몇 개입니까? R개 배열하는 거 몇 개? R개 뽑았잖아. R개 배열해야 돼요. 어떻게 되죠? R개 배열하는 건? R개 줄 세우라고요. 뭐 나옵니까? 어려워요? 3개 줄 세워요. 뭐예요? 4개 줄 세워요. R개 줄 세우세요. 그래요. 이게 R팩토리얼을 곱하면 그게 순열로 바뀐다고. 뭔 말인지 알겠어? 지금 이게 지금 순열에 대한 정의인데, 이게 조합이야. 조합을 해서 먼저 뽑아. 뽑은 다음에 R개를 뽑았지. 그거를 1도 나열해. 그러면 순열이 되는 거야. 그 얘기는 이 조합 공식은 어떻게 구하면 되는 거냐? 얘를 양면을 뭐로 나누면 되겠냐? 성훈아. 네? R팩토리얼 나온다. 조합이라는 거는 얘를 양면을 뭐로 나누면 된다고? R팩토리얼 나누라고. 자, 잘 들으라고. MPR을 뭐로 나누면 된다고? R팩토리얼로 나누면 그게 순열이라고. 그럼 이게 뭔 소리냐? 이게 나눈다는 게 이게 뭔 소리냐? 물어볼 수 있잖아. 이게 나눈 게 뭔 소리냐? 나눈 게 뭔 소리냐? 자, 내가 이거를 쭉 써줄 테니까 한번 내가 이거를 써줄 테니까 잘 보세요. 잘 보고 생각을 해봐. 자, 잘 봐. 내가 5개 중에서 2개를 뽑을 거야. 내가 이거를 직접 셀 거야. 직접 세는 게 이해하기는 맞다. 자, 봐봐. 잘 보라고. 여기서 2개를 뽑는 방법은요. 순서대로 뽑는 거 항상 기준을 가지고 세야 돼.
세는 게 아니야. 자, A, B 뽑았어. 그 다음에 뭐가 되겠냐? AC 하나 치기도요. AD 그 다음에 AE. 자, A로 시작되는 거 다 뽑았어. B부터 갑시다. 그러면 BC 그 다음에 BD 그 다음에 BE. 자, 이제 C로 갑시다. CD CE. 오케이? 마지막에 뭐가 되는 거야? DE. 총 몇 개 나온다? 10개가 나옵니다. 뽑으라고 5개 중에 2개씩 뽑는 거야. 순서를 따질 필요가 없는 거지. 그 다음에 이 뽑아놓은 거를 다시 나열해. 그럼 여기서 얘를 몇 개 나열하는 게 나오겠어? 몇 개 나오겠어? 나열하는 게 몇 개 나오겠어? A, B 나열하면. 2개. A, B, B, 2팩토리야. 그러니까 5개 중에 2개를 뽑은 다음에 그 2개 뽑은 것들 나열해. 2팩이 되겠죠? 그럼 그게 뭐가 되는 거야? 5팩이라고 해. 이게 이 소리야. 지금 이게 이 소리야. 지금 얘를 뽑은 다음에 나열하잖아. 그럼 얘 하나당 2개씩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답이 20이 되겠죠. 뻔하겠죠. 요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결론은 거꾸로 가는 거야. 조합을 구하는데 순열 공식이 쉽잖아. 얘를 나눈다는 건 뭔 소리냐? 순열에서는 얘가 몇 개가 나오냐면 이게 원래 순열에서는 뭐가 되는 거야? A, B하고 B에 있을 거라고. 순열에서는. 맞아 안 맞아? 근데 걔를 몇 개 취급해야 돼? 1개 취급해야 돼. 뽑는 거기 때문에 순서가 중요하지가 않아. A, B랑 B는 같은 놈인 거야. 순열에서 다른 놈이었겠지만 조합할 때 어떻게 된다? 같은 놈인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야. A, C랑 CA가 순열에 있었을 거야. 근데 걔는 뭐 1개 취급해야 돼. 나눈다는 건 그게 뭔 소리냐면 배열했던 거를 몇 개 취급하겠다? 1개 취급하겠다. 그러면 3개를 배열하게 되면 몇 개가 나오죠? 총 가질 수가? 어려운 1팩. 그래. 근데 그게 1개 취급해야 된다. 그러니까 1팩을 나눠줘야 된다. 이해됐어? 그러니까 실제 이제 1, 2, 3을 배열하면 이렇게 6개가 나올 거 아닙니까? 뭐 배열하면 뭐 어렵진 않은데 이것도 아니고 배열도 못하면 집에 가야 돼 그냥. 근데 얘가 순간에서 다 다른 놈이겠지만 조합에서는 얘는 다 1, 2, 3으로 하나인 거야. 이걸 나눠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순간에서 다른 놈 취급했던 거를 몇 개 취급하겠다? 한 놈 취급하겠다. 이게 나눗셈인 거야. 이게 이 개념인 거야. 아, 나눗셈이라는 게 어떤 개념이냐? 순열에서 다르게 처리했던 놈들을 몇 개 처리해주겠다? 조합에서는 한 놈으로 보겠다. 그 얘기인 거야. 이 공식에서의 의미가. 뭔 말인지 알아듣겠냐? 지금? 이거 이해하라고. 아, 나눗셈이라는 게 순열에서 다르게 취급했던 놈들을 1개 취급하겠다는 얘기구나. 그걸 알면은 쉬운 거야. 자, 그러면 다 했어, 이제. 끝낼 거야. 자, 여기서 이제 하나만 더 할게. 지금 내가 순열을 지금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순열은 뭐로부터 공식이 나오는 거냐면, 조합은 순열에서부터 나오는 거야, 결론. 그 순열에서 다르게 취급했던 거를 몇 개 취급하겠다? 1개 취급하겠다. 그 얘기야. 결론은. 지금. 이거 이해하라는 거야. 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칠 리가 없어요. 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칠 리가 없는데, 어떻게 가르쳤냐? 우리, 누구야? 효민아? 이렇게 가르쳤어? 아니요, 그냥 다 외우래요. 그렇죠. 지금 내가 안 외우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안간힘을 따면서 지금 막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 외우지 말라고 나중에 확률 같은 게 잘하게 만들기 위해서. 자, 그럼 다 했어, 이제. 봐봐. 내가 5개 중에서 2개를 뽑으면 몇 개가 남았죠? 3개가 남았죠. 맞아. 봐봐, 내가 A, B, C, D가 있는데 내가 딱 2개를 뽑았어. 예를 들어서 A, B를 뽑으면 남는 게 뭐가 되는 거야? C, D가 남는 거야. 만약에 내가 A, C를 뽑았어. 그럼 남는 게 뭐가 되는 거야? B, D가 되는 거야. 이게 뭔 소리냐? 5개 중에 2개 뽑은 놈이나 5개 중에 3개 뽑은 놈이나 똑같다는 거야. 왜냐? 1대1 매칭이 돼. 왜냐면 2개 뽑으면 자연수 몇 개 나와? 3개 넘잖아. 그럼 5개 중에 2개 뽑은 놈이나 5개 중에 3개 뽑으면 같을까 안 같을까? 숫자가 같다는 거야. 당연히 뽑히는 건 다르겠지만 5개 중에 2개 뽑으면 자연적으로 3개 남잖아. 1대 매칭이 되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같다 안 같다? 같다는 거야. 그러면 이걸 왜 배우냐?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끝나. 봐봐. 우리가 실제적으로 공식을 한번 써볼게. 만약에 OC의 3이라고 하면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OP의 3을 뭐로 나눠줘야 돼? 3팩토리얼로 나눠줘야 된다. 이해됐어? 그럼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OP3은 5, 4, 3이 되겠고 3팩토리얼 뭐가 되겠죠? 3, 2, 1이 되겠죠. 근데 OC의 3을 계산할 때 이렇게 계산할 게 아니고 우리는 OC의 2로 계산할 수 있다. 왜냐면 5개 중에 3개를 뽑는 놈이나 5개 중에 2개 뽑는 놈이나
숫자가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다고.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면 더 계산이 쉬울까, 어려울까? 훨씬 쉽다. 답은 똑같겠죠.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런 거야. 봐봐. 내가 만약에 NCR을 구한다는 얘기는 뭐랑 똑같냐면 N개 중에서 N-R개를 뽑는 거랑 똑같아. 그럼 이건 언제 쓰냐? 이런 거야. 7 콤비네이션 5를 구하래. 그럼 계산이 그지 같은 거야. 왜냐면 7P의 5를 뭐로 나눠줘야 되니까? 5팩토리얼로 나눠줘야 되니까. 그럼 얘는 뭐로 바꿔서 계산하기 쉬운 거야? 7개 중에 5개 뽑는 거야. 몇 개, 5개 뽑으면 몇 개 나와? 아, 7개 중에 5개 뽑으면 몇 개 남냐고. 2개 남잖아. 그럼 7개 중에 2개 뽑는 건 똑같다고. 그럼 이쪽 계산을 하는 거는 미친놈이 되는 거야. 뭘로 계산해야 돼? 1로 계산해야 돼. 그래서 이 공식이 나온다.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뭔 말인지 알아듣겠냐 지금? 그래서 이 공식까지 알아두시면 조합의 기본 개념을 배웠다 안 배웠다? 배웠다. 그래서 경례수의 근본은 누구냐? 순열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왜냐? 순열에서부터 모든 공식들이 파생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